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사토시 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사토시 코인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새벽 지금 4시인가 5시 넘어가는 시점 될 겁니다. 4시 반이네요. 새벽 4시 반인데, 제가 왜 이 시점에 이제 사토시 코인의 영상을 찍느냐면요. 이제 3분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끝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라 하면 9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넘어갔으니까 3분기가 끝났는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 보면은 아침까지거든요. 아침 9시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몇 시간 안 남았는데, 그냥 어쨌든 이번 3분기 약속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코어 재단에서는 이제 95% 확률로 3분기 때 하겠다고 했지만 5% 확률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줬잖아요. 그런데 그 여지에 있는 한 5%에 포함되는 이번 3분기의 메인넷이 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저 나름대로는 좋은 일 같아서 축하해야 될 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료 코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상장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코어 코인이 이제 사토시 코인이 상장되는 문제는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12월 12일이 채굴 종료되는 점이잖아요. 12월 12일이 이제 채굴이 종료되는 점인데, 종료되기 직전에 상장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12월 12일이 종료 날짜니까요. 12월 10일 날 상장시킨다든지, 업데이트 된다든지, 예를 들어 맨넷 된다든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직전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전에 이제 코어 재단이나 사토시 재단에서는 처음에 6월에 하겠다는, 제일 처음에 6월에 하겠다고 해서 진짜 빨리 이야기했죠. 근데 그 약속은 좀 넘어갔고요. 근데 웹 완성도, 맨넷의 그 보안 문제, 그 다음에 좀 더 체크해야 될 문제. 쉽게 말하면, 그 테스트넷에서 체크할 사항이 더 나타났겠죠. 재단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보완돼서 놓았던 문제를 체크하는 문제 때문에 연기됐다고 생각해요. 매년 연기되는 문제는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근데 난 거기다가 재단에서도 이게 이제 12월 12일이 그 채굴이 종료되는 점이니까, 그러니까 그 조율 같은 거 있잖아요. 중간에 그게 이제 맨넷이 런칭 돼가지고 상장되는 문제를 언제 맨넷이 공식 맨넷이 정식 맨넷이 놓느냐에 따라서 그게 엄청난 가격 변동이 생길 거 아닌가. 뻔한 거겠죠. 그죠? 뻔한 거기 때문에 그 시점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재단에서 일찍 상장시키려고 했다가 조금 보류시킨 것 같아요. 근데 난 그게 좀 더 잘하지 않았느냐. 나는 오히려 지금 12월 채굴 종료 시점에 조율하고 있는 중 같아. 그래서 좀 믿음감 없는 사토시 코인을 그동안 좀 무시했던, 이게 사기 코인이다, 좀 잘못된 코인이다, 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됐다 알겠죠. 박수 치겠죠. 예를 들어 자기는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잘됐다 알겠지만, 기존에 채굴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굳이 5번이 또 연기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까지도 안 되는 그런 문제 있는 거죠. 최소한 12월 10일 전에는 메인넷이 런칭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이제 이번 3분기 약속을 넘겼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잘 됐다고 보는 겁니다. 잘 됐다 보는 겁니다. 이게 그냥 12월 12일 전에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게 더 나을지 몰라. 그럼 이제 10월부터 12월 10일인가 이제 두 달 10일 정도 남았잖아요. 한 60일, 72일 정도 남았네요. 72일 안에 이제 판가름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제 만약에 오늘 아침에 갑자기 된다 이러면 또 난리 나겠지만, 제 생각은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5% 확률로. 그러니까 이번에 맨넷이 런칭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맨넷 런칭 됐다고 치볼게요. 오버레이 됐다 치볼게요. 됐다 치면은 우리 웹이 좀 업데이트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좀 사토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아마 최소 업데이트는 될 건데, 업데이트 기능에 저는 이제 그 기능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토시 코인도 인출 기능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매넷이 되기 때문에.
인출 기능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에서 상장도 곧 되겠죠. 뭐 조그만한 거래소 이제 상장은 보통 준비하는데 한 달 걸리거든요.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메인넷이 나오고 상장되는데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두 달. 아무리 늦어도 세 달이면 다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 코인이 괜찮으면 금방금방 상장되거든요. 근데 메인넷 되자마자 다음날에 상장된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는 12월 12일이 종료 날짜니까 뭐 메인넷 런칭 시키고 그 다음에 상장 시점도 조율했겠죠. 조율하는데 보는데 지금 타임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보는 거고, 그게 아니면 기술적으로도 아직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그 상장 시점 타임, 그 다음에 가격, 얘네들도 가격 엄청나게 중요시 보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자기 입으로 $200입니다. 재단에서는. 그, 맨넷 런칭 되자마자 $200. 맨넷 떼갖고, 첫 상장이 돼가지고 되면 $200고, 그 다음에 최고를 종료 때는 $500잖아, 맥스가. 자기네들이 예상하는 값을 그 정도 돌아가줘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오늘 만약에 맨넷 런칭 때 곧 상장된다면 지금 $200라고 그러면 그건 30만원 돈 가까이 되지 않나요? 한 26만원 되나? 어쨌든 꽤 됩니다. 꽤 되는데 어쨌든 그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게, 또 무료 코인이 어떻게 한 개당 몇십만원 하냐, 뭐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이게 되게 되면 무료 코인 간에 파이콘 녹기 전에 대박 사건을 내갖고 전 세계에 쫙 알려지겠죠. 쉽게 말해도 무료 코인 한 개당 몇십만원 하는 경우가 아직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그런 코인이 안 나와요, 지금. 예를 들어, 무료 코인 중에 뭐 상장된 코인 몇 개 있죠. 우리 그 비트코인, 레전드도 상장은 됐고, 상장됐죠, 비트코인. 근데 뭐,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얼마 안 하는 거, 금액도 말하기 싫습니다. 어쨌든, 무료 코인도 상장돼가지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기회는 터졌는데 값이 상상이 여러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좀 사토시 코인은 상장 시점 때부터 좀 몇십만 원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데, 좀 상장되자마자 몇십만 원 돼버리면 좀 뭐 이슈가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뭐 전 세계인들이 그거 가만 안 두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겠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12월 12일 날 지나게 되면은 아무리 그때 유명해지더라도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무료, 그러니까 에어드랍 기간이라고 볼게요. 12월 12일 때까지는 에어드랍 기간이거든요. 에어드랍 기간이 끝나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예 뭐 채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있는데 우리 채굴자들은 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채굴한 거 가지고 또 굴러먹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2월 12일 때까지 한 개라도 채굴해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 개라도 채굴해놔야지 그 위에 이거를 검증자한테 위임을 시켜가지고 스태킹 시킨 이자를 받아서 계속해서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2월 12일까지 내가 채굴한 게 한 개도 없다, 그럼 방법 없어요. 아예 방법은 없는 게 아니고 유일한 길은 뭐냐면 컴퓨터 노드 채굴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채굴 있죠. 그거랑 똑같이 채굴 형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진짜 채굴이 쥐꼬리만큼 주는 걸 알고 있고, 제가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알아낸 건데, 12월 12일 유인 있잖아요. 채굴량이 보통 반감기라 그러면, 우리가 반감기라 그러면 한 50% 정도가 반감기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90%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90% 반감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첫 반감기 때부터 12월 12일부터 기존에 채굴했던 양의 10%밖에 채굴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래 되면요, 그러니까 방법이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10분당 해갖고 이제 채굴 형식이 이제 5,000개 떨어지면 우리가 막 달라들어가지고 나눠먹는 방식이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21명 검증자가 매일마다 경쟁해가지고, 21명 경쟁자도 또 웃긴 게, 21명 검증자가 있잖아요. 비트코인 채굴 해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자가 가장 많이 가져가는 원리거든요. 검증자는 기본적으로 몇 프로 가져가고, 얘네들 수수료 다 받아먹고 하기 엄청난 혜택을 갖고 있는 검증자 21명 검증자인데요. 이 21명 검증자가 어떤 혜택 중에 가장 큰 혜택이 있느냐면, 비트코인을 그동안 해시했던 그 비트코인을 얼마나 채굴했느냐, 비트코인 채굴 해시 속도 있죠. 채굴량 그거랑 그 다음에 코어코인 가진 양으로 이번에 검증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에 비트코인 채굴했던 사람이 다 검증자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재단 사람들이 다 검증자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재단이 지금 뭐 우리 사토시 코인을 재단에서 운영하는 얘네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채굴했던 애들입니다. 내가 처음에 사토시 코인을 깨우쳤을 때 이거 비트코인이 모바일 형식으로 바뀐 것밖에 없다. 딱 제 코 거의 다 맞아 떨어졌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채굴이 끝나잖아요. 2040년도 채굴이 거의 다 끝나요. 2040년도 되면은 거의 다 끝났다고. 아직 그 위에도 조금씩 되는 거의 안 되는 수준이고 2040년 되면 거의 다 채굴이 끝났다 보면 되거든요. 그럼 그 이후로 자기네들은 채산성이 전혀 없잖아요. 또 이런 채굴 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만들어서 또 다른 또 비트코인 채굴형을 또 만드는 게 우리 사토시 코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거의 맞아떨어지는 저항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또다시 이제 배분해 줄 때 초반에 에어드랍을 핸드폰으로 에어드랍 해준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사짜다, 거짓말이다, 못 믿겠다 했던 분들은 이제 부의 편승에 이 좋은 행운을 놓치는 거고요. 지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알아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 장학재단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김재적 이사장님. 그분은 이런 거를 굉장히 캐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제보다는 늦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일찍 했죠. 저보다는 늦게 한 것 같고, 어쨌든, 그분이 엄청나게 이거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제 보기에는 그분은 인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인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채굴시장에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사회 기반을 좀 일으키고 자꾸 돈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나, 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 지식인들을 많이 끌어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설득시키고 이해시켜가지고 많이 그분 어닝팀으로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도 장학재단까지 만드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우리 사토시 코인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역시는 이제 이게 저랑 비슷한 초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 공부하셔가지고 감 잡았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맨넷이 놓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 역시도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게 잘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빨리 놓을 필요가 없다. 만약에 이게 놓아서 물론 이미 이제 12월 10일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라도 더 먼저 채굴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 이후에 이미 채굴한 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만약에 런칭이 되고 만약에 이제 한 달 안에 뭐 업비트나 뭐 예를 들어 이번에 9월 말쯤에 맨 런칭이 되고 10월 달쯤 이번 달쯤에 업비트나 11월에 바이낸스 상장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예를 들어 금액 10,000원이라도 됐다 치볼게. 그래도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금액이 한 10만원 것까지 올라가 버렸다 초반에 아직 그 채굴 정도도 안 됐는데 채굴을 아직 할 수도 있는데 값이 그 정도 돼버린다. 아직 12월 12일 전에는 채굴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때 되면은 이제 이게 너무 난리 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달라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그동안 채굴했던 양에서 이제 채굴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다 달라들어 버리면 지금도 쥐꼬리밖에 안 주는데 그때 되면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12월 10일 되기 전에 이미 채굴 종료됐다고 볼 정도로 너무 많이 뛰어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놓았잖아요? 그럼 약속대로 업비트나 바이낸스에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상장돼 버리죠. 근데 예를 들어 10,000원이라도 상장됐다 치볼게. 10,000원이라도 그 정도 상장됐는데 12월 12일까지 채굴이 되는 무료 코인이다. 바이낸스에 상장돼 버렸다. 업비트에 상장됐다. 이게 알려주고 전 세계 알려진다 치보십시오. 어느 누구 바보가 이거 가만 놔두게 놓겠습니까? 뭐 얼마나 많이 달아들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채굴량은 개수는 항상 정해져 있는데 뜯어먹는 애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왔다. 뻔한 거죠. 그럼 채굴량 극약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나 김재덕 이사장님이나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게 빨리 맨날 노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재단에서는 한 12월 12일 달에 맞춰가고 적당한 시기 때 맨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 목표는 그런 것 같아요. 12월 12일 전에 맨날 또 놓고 그 상장까지 완성시킬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맨넷이 먼저 나와야지 상장은 그 다음이잖아. 맨넷 놓은 다음에 이제 상장시켜야 될 거. 상장이 맨넷 놓자마자 다음날 상장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도 한 달에서 두 달, 최소한 빠르면 한 달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빨라야 한 달 만에 상장시켜줍니다. 빨라야 한 달이거든요. 그 준비할 게 많아요. 업비트, 우리 업비트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 코인 상장 안 시켜줍니다. 업비트가 무료 코인을 상장시키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겠어요. 업비트 상장시키기 진짜 힘든 거래소입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인데 뭐 19위밖에 안 되는데도 19위죠, 19위. 전체 암호화폐 거래 19위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파이낸스 1등이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빨리 지금 상장 안 되는 게 결코, 이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 어쨌든 이게 조울중인데, 이제 12월 10일 안에 제 생각도 있지만, 이게 언제쯤 상장이 좋으냐면, 한 10월 말, 11월 달쯤에 났으면 좋겠어요. 11월 달쯤에. 11월 달쯤에 맨넷이 되고, 11월 달에 맨넷 되면 이제, 맨넷이 놓으면 이제 런칭 될 때까지 40 며칠밖에 안 남잖아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 때쯤 돼가지고 제일 빨리 상장되면 이제 업비트나 바이낸스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상장되는 게 만약에 12월 12일 전에 한 10일 전쯤에 상장돼 버린다. 그러면 나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 보는 거죠. 그러면 맨넷 됐죠. 그 다음에 거기서 상장됐죠. 그랬는데 끝났는데. 채굴 종료점이 12월 10일까지 한 10일 며칠밖에 안 남았다. 이래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채굴했던 우리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채굴한 거 가지고 또 채굴한 게 한 개라도 있어야지 유임자가 되는 거죠. 유임자. 이거 12월 10일 종료가 되면요. 검증자하고 유임자만 먹고 사는 분위기로 바뀌는 겁니다. 검증자, 이임자, 그 다음에 이제 채굴자가 있겠죠. 채굴자 뺍시다. 그러니까 검증자는 뭐예요? 21명. 전 세계 21명만 혜택받는 거니까 얘네들이 엄청난 경쟁을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다 제대한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채굴 해시 양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코어 코인 가진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초반에 이 재단 사람들도 저희들랑 똑같이 출발했거든요. 이게 전 세계 런칭이 2021년 8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0년 8월 달 시작해서 전 세계 런칭 되자마자 빨리 시작한 케이스고, 근데 그 전에 있잖아요. 이미 시작은 들어갔었어요. 전 세계 론칭 되기 전에 이미 들어갔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 세계 론칭 되기 한 8개월인가 9개월 전쯤에 이미 론칭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전 세계 론칭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개발자들은 그 전에 다 해시 속도를 잡아먹고 자기 공헌도 해놓은 거겠죠. 개발자들은 그런 이득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개발자 코인은 뭐 우리 저 파이 코인처럼 막 10% 20% 가져가는 이런 자체가 아니고 초반에 시작을 자기네들이 먼저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게 좀 이득이 있고 나머지 조건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근데 그 초반에 얼마나 가져갔느냐가 좀 중요한데 굉장히 많이 가져갔을 거라고는 예상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방식은 비트코인이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초반에 기계를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고 이번에 맨넷이 론칭되면 이제 그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맨넷 론칭까지 되게 되면 맨넷까지 만들기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안전히 알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자기네들도 손 못 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비트코인하고 똑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사토시가 도망간 날짜가 12월 12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날에 채굴 종료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사토시가 도망갔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 혼자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사토시 코인도 맨넷이 론칭되게 되면 이제 혼자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이거 메인넷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체적으로 혼자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도 아무도 못, 진짜 탈중앙화 코인 또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완벽한 탈중앙화 코인은 비트코인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토시 코인이 맨 론칭 돼가지고, 익명의 개발자들, 지금 익명의 개발자가 우리 비트코인도 사토시 나카모토지만 익명이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우리 사토시 재단도 누군지 몰라요. 그러고 그때도 이메일이나 웹이나 이런 카페에서만 나타나고 나머지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토시 코인도 싹 다 만들어 놓고 다 빠져버리면은 거의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아니 혼자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상장시키고 맨날까지 다 되고 난 다음에 빠져버리면 진짜 비트코인처럼 완벽한 탈중화가 되는 거죠.
좀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고, 아마 그런 걸 노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결국 얘네들은 노리는 거는 비트코인 채굴이에요, 그냥. 또 다른 비트코인 채굴 한 걸 또 만드는 거예요. 아마 이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는 사람이 재단의 이사장일 거다, 대빵일 거다. 그럼 누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말 놓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량 많이 갖고 있고 채굴액이 많이 갖고 그런 집단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 이는 채굴 코인 하나 만들고 싶은 사람이, 유독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 말 꺼내고 사토시 말 꺼내고 비트코인 말 꺼내고 그게 모바일로 채굴된다 그러면 사기 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말을 떠드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무료 코인도 거짓말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다 그러지. 이게 아닌데, 모르는 건데, 그죠? 일론 머스크가 일지도 모르는 데인데 일론 머스크 일지 모른다 말이라도 하지. 그 다음에 사토시 코인이라고 그러지. 사토시 재단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러지. 사토시 내값부터 만들었다고 그래. 이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코인 전문가들 입장에 봤을 때 사기 코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사기 전문가들도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고 웹을 실제로 지가 구동해 보면 이게 이제 미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동시 채굴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어버리고 다운로드 수가 6천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이 정도만 돼도 이미 이제 게임아웃이, 그 정도만 돼도 이렇게 아무것도 알려지는 베일 있는 코인 이 정도 되면은 넘어간 건데, 저는 어쨌든 오늘 이렇게 10월 1일이고 약속을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나 제가 좀 사토시 코인 좀 일찍 했지 않습니까? 일찍 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거 사토시 코인 알리는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연례에도 또 실망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잘 모르는 분들. 근데 처음에 저랑 같이 냈던 분 실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 게 그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만약에 12월 12일까지 만약에 메인넷이 안 나오면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볼 때 파이코인도 보십시오. 그렇게 메인넷 KYC 늦어져도 우리 다 믿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토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재단에서 약속은 5% 정도는 안 될 수 있다는, 그 5%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는 시점보다 한 달 뒤나 한 11월 달쯤에 메인넷이 런칭 됐으면 좋겠다. 그때 되고 한 12월 10일 되기 하루 전쯤에나 한 10일 전쯤에나 업비트나 바이낸스에 등록돼 가지고 그게 값이 최소 조금이라도 금액을 쳐주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그게 만약에 정말 그 재단에서 원하는 $200로 스타트를 해버린다 이러면 그러면 난리 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러면 또 이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맨넷 걱정보다 맨넷 위에 노드 형식으로 바뀔 때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냐, 이거로 궁금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은 12월 12일이 지나게 되면은 모든 잔치가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날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그만큼 큰 겁니다. 12월 12일과 11월 12일 저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많이 하려고 할 생각을 하는 게 틀린 말이에요. 12월 12일 전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캐는 게 중요한 거지. 12월 15일에 우리가 또 어떻게 채굴 할 거냐, 이건 별로 생각보다 안 중요한 건데 왜 12월 12일 채굴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는지 돌대가리인지 모르겠습니다. 12월 12일 이전 거를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12월 12일 전에 한 개라도 더 모아놔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12월 12일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뭐냐면 이제 채굴이 끝났잖아요. 기존에 채굴했던 거 양 가지고 그거 굴려갖고 이자 받아먹는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12월 10일 전까지 채굴한 게 전혀 없다? 그러면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비트코인 채굴처럼 비싼 컴퓨터 사고 부재카드 꽂고 그런 식으로 또 채굴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채굴하겠습니까? 도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전하겠습니까? 비트코인처럼 값이 엄청나게 비싼 코인이 되면은 들어가겠죠. 맞죠? 근데 비트코인처럼 엄청 비싸지 않으면 그것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그 채굴 시장에 우리는 웬만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서 우리가 12월 12일에 중요한 거는 기존에 얼마나 채굴 했느냐가 중요하지. 만약에 한 개라도 채굴 해놨잖아요. 단 한 개라도. 그러면 그걸 스태킹 거려가지고 이자를 받아먹고 한 개, 두 개, 세 개를 부풀을 수
어쨌든 12월 12일 날 이후에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데, 이게 좀 너무 그쪽에 이제 뭐 몰입해서 12월 12일 날 이후에 뭐 채굴력 노드나 뭐 그런데 너무 집중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2일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채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참여할 게 거의 없다. 할 게 없다.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업자들,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부자들이 있죠. 전 세계 비트코인 부자들이 아마 우리 스파이코인입니다. 사토시 코인의 재단에 다 관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21명 검증자 중에 거의 다 될 거예요. 검증자 조건에 그냥 코어코인 양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검증자 조건에 비트코인 채굴 해시 그거를 먼저 쳐주겠다 그러면, 기존에 비트코인을 채굴을 많이 했던 사람들,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 플러스 코어코인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해시,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채굴했는 것까 치면은 도대체 그 검증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다 비트코인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비트코인 그걸 채굴하는 사람들, 채굴업자들이에요. 비트코인 채굴업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12월 10일 날 이후에는 거의 뭐 참여할 게 많이 없다. 그때 돼가지고 우리가 채굴기 사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붙겠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도 채굴 사갖고 그 사람들하고 붙겠다? 또 게임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12월 12일까지 하나라도 채굴해가지고 이거를 그 사람한테 유임해가지고 이자 받아먹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 되면 채굴량 얼마나 줄냐? 90%가 줄어버린다. 엄청 줄어버리는 거죠, 원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채굴량도 줄게 되고, 그때 되면 이제 매년 런칭도 되고, 그래서 상장까지 돼버렸다. 그래서 상장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채굴업자다 들어가고, 채굴 시장이, 비트코인 채굴 시장이 사토시 코인 채굴로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거를 전 세계인이 알아먹게 됐다, 알게 됐다. 비트코인 채굴 시장하고 코어 채굴 시장하고 또 다른 채굴 시장이 떨어진 거죠. 지금 채굴 시장이 뭔 채굴합니까? 비트코인 채굴하고 이더 채굴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채굴 채산성이 도저히 노잖아요.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더만 채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더도 지금 뭡니까? 방식이 채굴 방식에서 바뀌려고 그러죠. 빠져나가려고 그럽니다. 비탈린이. 아시겠죠? 빠져나가려고 그런 겁니다. 채굴 시장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채굴업자들은 미치고 하장한 또 다른 뭘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사토시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12월 10일 기준으로 또 다른 우리 코인이 나타난다. 그래서 12월 10일 날 이후에 어떻게 코인이 될 거냐, 노드 코인이 될 거냐, 그 궁금한 것보다 12월 12일 되기 전에 하나라도 더 채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꽤 길었는데, 또 드문없이, 또 대본 없이 또 찍다 보니까 좀 들쭉날쭉하고 찍었지만, 크게 전달하고 싶은 거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론칭 안 된 거에 대해서 실망감이 좀 있었지만, 좀 잘 생각해보면, 지금 안 된 게, 좋을 수도 있다. 한 달 넘, 이왕 이렇게 늦어진 거, 한 달 뒤쯤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넣겠다. 그렇다고 해서 12월 12일 되기 전에도 안 놓으면 큰일 난다. 어쨌든 믿음감이 없는 건 아닌데, 이번에 연기된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좋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돼가지고, 이게 빨리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있잖아. 업비트나, 그 다음에 올 11일이나 12일 업비트나, 바이낸스에 이렇게 등록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메인넷이 나와야지 이제 그런 비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메인넷이 지금은 아직 안 나왔지만, 메인넷이 이제 이후로 10월 달부터 우리 상장되기 전까지 이제 카운트다운을 잘해서 좋은 시점에 메인넷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이후에는 이까지만 보시고요. 요 이후에는 이제 사토시 코인 채굴하는 방법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토시 코인이 채굴하는 방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이후의 영상은 사토시 코인을 채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 사토시 코인 했던 분이 이까지만 영상을 보시면 돼요. 이 이후에는 이제 가입하는 방법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토시 코인 가입하는 방법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토시 코인 가입하는 방법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작년 8월에 처음 나왔죠. 제가 작년 8월부터 했거든요. 작년 8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보니까 이게 가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최근까지.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일주일 전쯤에 이게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채굴하는 방법도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가입하는 방법이 혁신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결정적인 건 KYC 시스템을 없애버렸어요. 야, 그동안 이 KYC 시스템을 없앤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가입하는 영상 위주로 찍어야 되니까, 이 가입하는 영상에서 KYC 제도가 빠졌기 때문에 가입하는 방법이 훨씬 더 쉬워졌다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요즘 좀 쉬운 시절에 우리 여러분들은 가입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링크가 있어요. 밑에 링크 있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 화면이 먼저 탁 뜨게 됩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설치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구글 거는 좀 뭐냐 스캠 여부도 있고 이렇게 버전이 좀 낮아요. 그래서 링크 타고 오셔서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뜨게 돼 있어요. 자, 이 화면이 뜨게 되면 등록 시작, 등록 채굴 이렇게 딱 놓을 거 아닙니까? 이 화면 딱 놓는데 요즘 다 한글 버전으로 바로 지원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핸드폰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좀 핸드폰 화면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제일에 보면 한국어 있죠, 한국어. 한국어가 만약에 안 떠 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를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아마 99.9% 한국어로 맞춰져 있을 겁니다, 아마.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놓으면 이제 한국어 맞춰되면 등록 채굴 시작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시면 되고, 누르시면 이제 어떤 화면이 나타나냐면 이메일 등록해란 이메일 화면이 딱 나타나게 되죠. 이메일 화면이 나타나면 이제 옛날에는 이메일을 일일이 수기로 다 쳤어야 돼요. 옛날에는 붙여넣기 하면 안 됐었거든요. 옛날에는 이메일을 붙여넣기 하면은 에러 떴어요. 뭐 하면서 안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메일을 붙여넣기 해도 되더라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메일을 붙여넣기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다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록 안 되는 이메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내 멀쩡한 이메일 있죠. 이미 잘 사용하고 한 번도 등록한 적 없고 깨끗한 나의 이메일인데 얘가 안 받아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영어로 뜨냐면 그건 한글 지원이 안 됩니다. 한글 지원이 안 되고 뭐 어떻게 뜨냐면 뭐 간단하게 이메일 앤드 뭐 UI 딱 적어져요. 이메일과 계정을 개맸다. 같이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영어로 나타나거든요. 이메일 뜨고 UI 딱 뜨면 이제 내게 이게 안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겁먹지 마시고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메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메일 위주로 하시되 지메일이 안 된다. 그럼 바로 네이버 걸 하십시오. 네이버로 하면 100% 됩니다. 제가 네이버로 하면 100% 된다는 거 말씀드리게 네이버는 그냥 바로 통과됩니다. 근데 지메일이 안 되는 지메일이 있어요. 멀쩡한데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막힐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지메일 수기로 다 쳐야 된다서 많이 막혔고 지금은 이메일을 적었는데 같은 계정이 있다. 자꾸 뭐 이렇게 너 이메일 다른 계정에 또 등록돼 있다. 자꾸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등록한 적 없는데. 근데 그게 한글 지원이 안 돼요. 그래 영어 좀 약하신 분이 번역이 안 되거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나타나면 다른 걸 적으시면 된다. 정답 답하면 네이버 적으시라. 그러면 무조건 통과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메일 알고 있다 수락했다 누르면 되겠죠. 이메일 여기서도 옛날에도 잘 막혔고 지금도 잘 막힙니다. 아시겠죠? 이메일 잘 막힙니다. 이메일 넘기시고 이메일 딱 통과되시면 오케이 딱 됩니다. 이메일이 잘 적어야지 이 화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메일을 잘 적어야지. 이메일을 안 적어갖고 안 넣으면 안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4463은 이제 내가 할 때 이게 떴었어요. 4463이. 여러분 할 때 또 다르게 뜰 거예요. 번호가 막 단추 누를 때마다 번호가 막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번호 적기 쉬운 번호를 찾으셔가지고 적으시면 됩니다. 뭐 이상하게 어려운 그 숫자를 띄울 때가 있어요. 어렵게 적지 마시고 노란 단추 한번 누르면 번호가 싹 바뀌어요. 그래서 그 영어를 한번 딱 적으시갖고 하면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누르시면 이 화면에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화면이 만약에 안 넘어온다. 이 화면이 안 넘어온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메일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메일이
얘네들이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앞에 설명했죠. 2단계까지 안 넘어온다는 거는 이메일이 뭐냐면 이제 중복됐다든지 중복 안 됐는데 자꾸 중복됐다 그러고 그럽니다. 이상한 그 이메일 플러스 UI 화면이 떠요. 그 한글로 안 뜨고 영어로 뜬단 말이야. 이 사각형으로 딱 뜰 겁니다. 아, 그걸 내가 찍었어야 되는데 그걸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아시겠죠? 그 어쨌든 그 6일 잘 넘기시라. 답답하면 네이버 거 하면 무조건 통과된다. 오케이 됐죠? 저는 이제 지메일로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메일로 그 제 메일입니다. 제 메일. 제 메일 지메일로 통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초 있다가 전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전송이 좀 나는 뭐 이메일 찾아갔는데 못했다 그러면 전송 마우스 한 번 더 눌리면 돼요. 진짜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1분 안에 못 적었다 하면 또 전송 한 번 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넘어가시는 거죠. 전송 난출 누르고 이메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송 난출을 딱 누르고 이메일로 넘어가면 이제 자기 이메일 제일 첫 번째 칸에 요즘 스팸 메일에 안 들어가 있어요. 요즘 확인해 보니까 옛날에는 막 스팸 메일에 팍팍 들어가고 했는데 스팸 메일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 혹시 스팸 메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야 아마. 어쨌든 거기서 이제 숫자 7개가 8개 정도 뜰 겁니다. 숫자 7개 8개 정도 떠요. 그럼 꾹 눌려서 복사해서 갖고 오시면 되고 만약에 꾹 눌려 복사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읽으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잘 적으시면 이제 다음 누르시고 그럼 다 통과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적는 날이죠. 비밀번호 적는 날. 그럼 이제 비밀번호는 어렵잖아요. 사토시 코인은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하지 않아요. 그냥 평소에 하시는 비밀번호 그대로 쓰세요. 위에도 아래도 다 똑같이 2번 적는 겁니다. 2번 적는 거. 사토시 코인은 비밀번호 설정은 좀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쓰시는 거 쓰시면 다 통과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은, 어쨌든, 이제, 이 화면에 뜹니다. 좀 최신 버전입니다. 이거는 최신 버전. 옛날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 가입하는 방법은 9버전. 이거 진짜 최신 버전입니다. 이거 아무도 하지 안 찍었을걸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금방 바뀌었어요. 바뀐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이거 가입하는 방법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 여기서 이제, APK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구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APK로 다 다운로드 받으라고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런 말 합니다. 근데 구글 거는 뭐냐면 있잖아요. 약간 버전이 좀 낮아요. 일단 버전이 작고 APK 파일은 항상 최신 버전이에요. 5번에 이제 업데이트 됐잖아요. 5번에 이제 업데이트 됐는데 APK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업데이트 다운로드 안 받아 자동으로 다 업데이트 다 시켜줬어요. 오, 진짜요. 저, 5번 업데이트를 아무것도 단추도 안 눌렀는데, 업데이트 오늘 다 됐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하더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구글 거는요, 버전이 낮아가지고, 따로, 킬링 떴네. 저 킬링 아시죠? 킬링도 좋아요. 킬링 다부터 치고 나세요. 어쨌든 이거 다운로드, 구글은 다운로드 버전이 좀 낮다.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구글 거는 스캠이라는 것도, 스캠도 좀 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구글키 스캠이었어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또 언제 스물스물 올라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글 거는 하지 마시라. 자, APK로 다운로드 받으시라. 아시겠죠? APK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APK로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 어플을 설치할 때인데 이분 한 번만 봐주세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렇게 뜨고 이분 한 번만 허용해 주세요. 이런 거 막 뜹니다. 그럼 모든 걸 허용해 줘야 돼요. 원래 APK를 다운로드 받으면 출처를 알 수 없는 단어 꼭 뜨게 되고 한 번 허용을 할 거냐 이거 뜨게 되고 이런 거 다 뜨게 돼요. 그러면 이 앱을 설치하겠습니까? 이 단어가 뜰 거든 이거 뜹니다. 이건 설치 누르면 이제 설치 쭉 되는 거죠. 근데 난 이런 게 안 뜬다. 그러면 있잖아 내 파일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빠져나가가지고 핸드폰 보면 이제 내 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파일. 내 파일. 거기 딱 들어가면 사토시 마크가 딱 있어요. 내 파일에 딱 들어가 보면. 내 파일에 다운로드 들어가세요. 내 파일에 다운로드 들어가면 사토시 마크가 딱 있어요. 그러면 그거 딱 눌러갖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설치하시면 되고, 설치가 딱 끝나면 이 화면부터 딱 뜨게 돼 있어요. 이 화면부터 딱 뜨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황당해요. 바로 이게 이제, 우리 사토시 코인의 그 거래소 첫 화면입니다, 이게. 이 화면을 뜨면 당황하지 마시고, 화면 제일 밑에 보면은, 있어요. 나의. 있죠? 한글 다 씌우면 되니까, 나의. 있죠? 화면 오른쪽 제일 밑에, 요걸 딱 눌러야 돼요. 나의 누르면 이제,
클릭 후 로그인이라고 이 화면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클릭 후 로그인 하면 이걸 진짜 클릭 눌려야 돼요. 손가락으로. 클릭 후 로그인을 손가락으로 꼭 눌려야 돼요. 꼭 누르면 이제 이 화면이 뜨게 돼요. 이제 메일과 비밀번호를 적는, 아까 이제 우리 등록했던 이메일이 있죠? 그 위에 적으시고, 아까 등록했던 비밀번호 있죠? 이거 적으시고, 그러고 로그인 하시면, 헬로! 하고 이제 로그인이 됐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로그인이 됐다는 거예요. 로그인이 됐다는 거. 지금까지는 옛날이랑 거의 똑같아요. 지금까지. 옛날에 똑같고, 그 다음, 옛날에 다 똑같죠. 지금이나 옛날에 다 똑같고, 약간 좀 상태가 조금 뭐 깨끗해졌다. 이런 거 말고 없어요. 자, 그래갖고, 헬로 되면 이제, 이 화면 제일 밑에 보면 컬러풀하게 생긴 거 있죠.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딱 섞인 거 있죠. 화면 제일 안에 중간에. 영어로 위에 마이닝이라고 적어져 있죠. 마이닝. 요걸 꼭 눌러주세요. 마이닝을 꼭 누르면 이 화면에 딱 뜨게 됩니다. 이 화면에 뜨면 이제 채굴 시작 이거 뜨게 돼 있죠. 채굴 시작. 그러면 채굴 시작을 딱 누르세요. 이제 채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채굴 시작 딱 누르세요. 채굴 시작을 딱 누르면 뭐가 뜨냐면 잠시 검증이 있겠습니다. 해갖고 당신이 로봇인가 뭐 사람인가를 측정하겠습니다. 해갖고 잠시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 그러면 즉시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개 떠 있죠. 즉시 검증을 누르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게 어떠냐면 KYC 진행으로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KYC 진행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 이름 적고 비밀번호 뭐 이름 적고 주민번호 적고 뭐 있잖아요. 그 운전면허 번호 적고 뭐 여권 번호 적고 이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 화면 자체가 안 떠요. 신기하죠? 이거 화면 자체가 안 뜹니다. 옛날에는 그게 다 떴어요. KYC를 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KYC 하지 않고 뭐만 하느냐면 당신이 사람인가 사람 아닌가 그거 카메라 테스트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을 수가 있어요. KYC는 나중에 합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차피 KYC 다시 한다고 했어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KYC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뭐 기존이나 지금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중에 맨날 놓고 그때 이제 다시 하겠죠. 어쨌든 KYC가 아니다. 지금은 이제 가입이 치켜졌다. 카메라 테스트만 통과하면 된다. 이제 카메라 테스트도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할 때는 저 카메라 테스트가 아주 쉬워졌어요. 카메라 테스트도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즉시 검증을 누르세요. 즉시 검증을 딱 누르면 이제 카메라 테스트 쪽으로 넘어가겠다. 이 화면에 바로 뜹니다. 뭐 KYC 뭐 이름 적어라, 뭐 주민번호 적어라, 운전번호, 여권번호 적어라, 그거 다 없어졌어요. 이제 KYC 안 적어도 돼요. 자, 카메라 테스트만 통과하면 끝입니다. 지금은. 오늘 이제 카메라 테스트만 해서 1일 1계정을 만들겠죠. 이 카메라 그 사람 그대로 그렇고 이 컴퓨터가 저장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절대로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오히려 있잖아요. 이상한 번호 줘갖고 계정 여러 개 만드는 게 더 불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어쨌든. 자, 검증 시작을 눌러주세요. 검증 시작을. 자, 검증 시작을 누르면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카메라를 허용하겠습니까? 막 떠요. 카메라 허용하고 카메라 허용해주세요. 막 또 카메라 허용해주고 막 또 사진 달고 또 두세 번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보고 세네 번도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다 허용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카메라 이제 검증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카메라 검증에 딱 들어가는 건데 이상하게 여기서 뭐 자꾸 얼굴을 제대로 안 들이대밀고 넣었다 뺐다 하고 이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검증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검증을 다시 하겠습니다. 누르면 돼요. 그냥 검증을 다시 하겠습니다. 누르면 됩니다. 취소합니다. 누르면 안 되고요. 다시 검증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다시 이제 이 화면이 다시 떠요. 처음에는 되겠잖아요. 얼굴을 프레임 안으로 이동해서 얼굴을 이 안에 잡아 넣어야 돼요. 자기 얼굴 이 안에 넣어놔야 돼요. 이 얼굴로, 이 동글뱅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얼굴이. 이 동글뱅이 들어가면은, 잘했습니다 하고 있으면 뭐, 찰칵찰칵 소리가 나요. 막. 그러고 이제, 이 화면은, 근데 하얀색 화면에 노란색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말 잘 듣고 착한 일 하면 있잖아요. 이게 주황색 줄이 이렇게 쫙 생겼죠. 이게 3번 생기면 끝이에요. 옛날에는 6번 통과했거든요. 6번 카메라 테스트를 봤는데, 지금 카메라 테스트를 3번만 합격하면 카메라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얼굴들이 내밀고, 막 말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이제 고기를 들어주세요. 제 할 때는 이제 고기를 들어주세요가 떴는데, 그 다음에 할 때 잉크 하세요 막 뜨더라고요. 잉크 하세요 막 뜨고 막, 그 다음 입 벌리라 뜨고 막 떠요. 그 다음 고기를 잔쪽으로 돌리세요 뜨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도중에 우리가 좀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만화책 같은 녀석이 탁 나타나가지고요. 얘네들 막 도와줘요. 만화 같은 게 나타나고, 만화 캐릭터가 나타나가지고 막 도와줍니다.
그러고 다 한글 지원 다 돼요. 자기네들이 말을 씨부리는 거는 영어로 씨부리는 건 영어로 씨부리는데 말하는 거 한글로 다 밑에 토시가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니까 카메라 테스트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옛날엔 전부 영어였고 6번 통과해야 되고 이거 한 번 틀리면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지금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가 굉장히 쉬워졌다. 카메라 테스트가 굉장히 쉬워졌다. 이래서 이제 찰칵 3번 통과해야 됩니다. 3번 통과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 통과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통과 완료했다는 화면이 떠요. 통과 화면이 떠요. 그것 누르면 이 화면이 딱 떠요. 채굴 성공 이 화면이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성공했다고 할 때 성공하는 화면이 있어요. 성공했을 때, 이제 그 성공하는 화면을 제가 찍지는 못했지만, 이제 어차피 성공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공하면 단추를 누르면 이제 채굴 시작 성공 이 화면까지 바로 넘어옵니다. 그래갖고 요거 닫고, 이제 이 화면은 이제 닫고, 채굴하면 이제 채굴이 시작되는 겁니다. 닫고 이제 채굴 버튼 딱 누르면 이제 채굴 시작하면 이제 채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가입 끝났는데, 예전에 이제 사토시 코인은 제가 작년 8월부터 했는데, 우리나라에 작년 8월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2년 전쯤인가, 지금부터 보니까, 이제 2020년 12월에 전 세계 론칭됐고요. 2020년 12월에 전층에 론칭됐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오픈된 거는 21년 8월에 오픈됐습니다. 21년 8월에 오픈됐고, 제가 이제 8월부터 하고, 이제 9월달부터, 한 달 동안 내가 채굴 하고, 9월달부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리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빨리 알린 편입니다. 아마 제일 최초로 알린 쪽에 가깝습니다. 거의 최초에 가기 가깝고, 저보다 먼저 한 분이 한두 분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밑에 이제, 블록 밑에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10분 나눠입니다. 처음에 카운터가 딱 돼요. 블록 생산 기간에 갖고 9분 59초가 뜰 겁니다. 10분마다 이게 한 블록씩 생성돼요. 그러면 이제 BTC 수령을 이 단추로 누르면 이게 싹 수거되는 겁니다. 수거되는 거. 24시간마다 채굴하는 게 아니고요. 25시간 안에 수시로 와서 수거해 가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맨날 가져가는 식이죠. 오히려 우리 파이코인처럼 그때 누려주는 것보다 틈나는 대로 한 번씩 들어가서 수거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방식으로 수거하는 거고, 채굴은 그냥 올 12월 12일까지 계속 채굴은 계속돼요. 올 12월 12일 오전 9시에 채굴 종료됩니다. 12월 10일 오전 9시에 채굴 중단됩니다. 저녁 12시가 아니고, 우리나라 카운팅은 오전 9시가 카운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 오전 9시인데,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블록 자체가 지금은 이제 8만 블록됩니다. 8만 블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카드, 해시카드 이런 것들도 있죠. 이제 선물카드, 해시카드도 중요한데, 이거 굳이 알려고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팅을 누르죠. 그 옆에 채팅을 누르면요. 나의 강산이 있고 소재의 강산 두 개가 뜨게 돼요. 나의 강산, 소재의 강산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밑으로 들어와서 가입을 하게 되면 나의 강산이 들어오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모이는 어플이거든요. 보통 다른 어플 들어가면 채팅 들어가면 누가 답변해 주는 게 없는데, 여기 채팅 들어가가지고, 소재 강산 말고요. 나의 강산에 들어가면, 설명 잘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물어도 보고 가면 다 설명해 줍니다. 아시겠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 채팅이 들어가가지고, 나의 강산. 근데 나는 나의 강산 들어가니까 아무 말이 없던데, 그러면 제 레페럴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제 쟤랑 같이 채굴하는 사람들끼리는 채팅에 들어가면 채팅이 아주 활성화가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때는 이제 나의 강산 들어가서 채팅하면 물어보면 다 해결된다. 궁금한 거 거기 물어봐라. 다 해결된다. 처음에는 그냥 채굴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고만 하면 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차차차차 알아가는 문제를, 채팅 단추를 눌러가지고 물어보고 알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좀 더 알고 싶으면 이제 파이TV가 파이TV 홈페이지 가면은 제 유튜브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상단 오른쪽에 보면 그 있잖아요. 그 돋보기 마크 있어, 돋보기. 돋보기 딱 누르면 이제 검색이 돼요. 제 홈페이지가. 거기서 이제 사토시 코인을 한글로 쳐요. 그럼 제가 그동안 올 때는 사토시 코인이 쫙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 정보를 알면 되고요. 항상 제 정보는 제일 앞에는 정보가 있고, 뒤에는 다 가입 영상입니다. 가입 영상. 지금 가입 영상은 최신판. 아주 최신판입니다. 완전 최신판으로 새로 만든 거예요. 예전 거는 이제 예전판은 어려운 거고요. 어려운 거고, 지금은 최신판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컴퓨터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그 조립하고, 이거, 다 할 줄 알거든요. 올려놨더만, 또 컴퓨터 산다고 좀, 이거, 어쨌든 이거 말 샜네요. 이거 하면 되고. 어쨌든,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토시 코인 정말 좋습니다. 사토시 코인 정말 좋으니까 우리 같은 식구가 돼가지고 사토시 코인으로 나중에 사토시 코인으로 뭘 정도 할 수 있느냐면요, 잘하면 전세방 정도는 구할 수, 전세가 싸구려 전세 구할 수 있겠다. 한 1억 정도는 사토시로 한 1억 정도 지금 노력해가지고 레퍼를 좀 하시면은 한 1억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열심히 채굴하도록 합시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